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스파르타 코딩 클럽에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집에서 심심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파이썬 혼자 놀기 패키지입니다. 이 파이썬이란 언어가 굉장히 배우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 문법 자체도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서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차원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네이버 영화 리스트를 크롤링한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크롤링한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자동화한다든지 하는 아주 간단한 것들을 금방금방 익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웹 서비스의 개발의 전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스파르타 코딩 클럽의 정규 수업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본 강의는 일단 파이썬의 문법 기초를 익히고 또 여러 가지 크롤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웹에 있는 데이터를 내 걸로 가져와서 엑셀에 저장해 보기도 하고 또 주식 정보를 크롤링해서 일정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면은 메일로 알림을 주기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으로는요, 일단 휴대폰으로 영상을 켜두시고 또 PC에다가 강의 자료하고 파이참을 띄워두고 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질문도 해주시면 되는데요. 웹페이지의 오른쪽 아래에 채널톡 버튼이 있었어요. 그 버튼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발견하는 즉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전 준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영상에서 따라가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스크린샷을 띄워뒀으니까요. 직접 설치를 하시고 이 강의는 설치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글을 열어주시면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란 뭘까요? 기본적으로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컴퓨터는 사실 이 전기 신호로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오면 0, 들어오면 1, 그래서 101010, 00001 이런 식으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사실 내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컴퓨터에게 쉽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발자들이 사람이 읽고 쓰기 편한 언어를 만들어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들이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죠. 파이썬, C, C++, 자바 이런 것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바가 우수한가요? C가 우수한가요?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은 서로의 특장점이 조금씩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어로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돼도 누리끼리 하다, 노랗다, 개나리색 등의 표현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를 10년 이상 배운 우리들도 아직 옐로우 하나밖에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성인이 되고 또 언어의 끝판왕이 되면 모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쵸? 우리가 영어도 아주 잘하고 한국어도 아주 잘하면 누리끼리 하다, 노랗다, 개나리색 등의 표현을 영어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언어도 서로의 특장점이 있지만 끝판왕이 되고 또 정상에서 만난다면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마치 꼭 서버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앱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하튼 키보드나 마우스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주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와 컴퓨터로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시간 뒤에 컴퓨터를 꺼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브라우저를 켜서 정보를 가져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져온 정보를 엑셀에 저장하게 만든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해야 됐던 일들을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려서 자동적으로 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이썬과 파이참을 다 설치하셨나요? 이 파이썬을 설치한다는 것의 의미는 일종의 번역팩을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1010만 알아들을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프랑스어로 만약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컴퓨터는 프랑스어를 알아듣고 일령일령으로 번역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일종의 번역팩을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그러면 이 파이참은 뭘까요? 이 파이썬을 코딩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메모장에서도 한글을 칠 수 있지만 워드로 작성하면 훨씬 더 편하게 작성할 수가 있죠. 예, 이런 친구들을 IDE 또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IDE는요, 이 언어마다 유명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꼭 그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파이썬의 경우는 지금 파이참이 가장 유명한 IDE로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파이참을 다운받아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파이썬 첫 번째 파일을 만들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파이참을 실행해 주십시오. 자, 저도 파이참을 이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예, 파이참을 이렇게 처음 실행하시면 저는 이미 파이참을 한번 실행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세팅을 임포트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임포트 할 세팅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Do not import setting을 클릭하시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태에서 Create New Project를 눌러주세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만들어서 해놨습니다. 여기에 기본 폴더, 기본 경로로 잡혀져 있는 곳에다가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게 어딘지 혹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걸 누르셔서 이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스파르타 폴더 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파르타 폴더 안에 no 코로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파이참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예, 그동안 우리는 잠깐 밑으로 내리죠. 예,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따닥 눌러보면 venv라는 폴더가 자동적으로 생겨져 있을 거예요. 이 폴더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은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파이썬의 가상 환경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라이브러리를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파이썬에서 쓰이는 개념인데요. 이 venv 폴더 밑으로 우리가 까는 라이브러리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venv 폴더는요, 우리가 코딩하는데 직접적으로 쓸 건 아니고 자동적으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폴더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venv 폴더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마우스를 놓으시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New 누르시고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test.py 해볼까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쵸? 자, 저를 따라서 첫 번째 파이썬 파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print hello world. 그리고 오른쪽 키를 누르신 다음에 run test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hello world가 찍힌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쉽죠? 당연히 바꾸면 저장하고 다시 런을 하면 예, 그대로 나오겠죠. 자, 우리가 이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켜서 이 코드는 뭐냐면 내가 실행시킨 곳에다가 헬로 월드를 찍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실행시킨 곳에다가 헬로 월드를 찍어준 것입니다. 이거를 콘솔 창이라고 부릅니다. 콘솔 창에다가 헬로 월드를 찍어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문법을 조금 배워보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파이썬 굉장히 직관적인 언어에서 배우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근데 또 이렇게 파고들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초보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클래스, 튜플, 뭐 셋 같은 개념을 인터넷을 이제 서핑을 하시다가 보면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번 공부를 해보셔도 좋고요. 그냥 취미로 이렇게 개발을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아직까지는 살짝 이런 개념들을 밀어두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 5가지만 알면 끝이라는 요 토글에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는 변수 기본 연산, 자료형, 함수, 조건문, 반복문입니다. 이 5가지만 알면요, 웬만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5가지만 알면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웬만한 로직들을 작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 A는 3, 그 다음에 프린트 A 하면 뭐가 찍힐까요? 직관적으로 3이 찍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4 하면 뭐가 찍힐까요? 직관적으로 7이 찍히겠죠, 그죠? 자, 그럼 B는 5라고 했습니다. 자, A 플러스 B는 뭐가 찍힐까요? 8이 찍히겠죠, 그죠?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B가 아니고 지우고요. first 저는 이름이 범규니까 범규로 하고요. last 리로 하겠습니다. 자, first 더하기 last 하면 뭐가 나올까요? 예, 범규리가 붙여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예, 범규 슬래시 리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 슬래시도 문자열이기 때문이죠. 여기다 dd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first하고 last만 있었는데 first에다가 값을 2로 변경해 봅시다. 아니면은 뭐 10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10 더하기 리가 되겠죠, 그죠? 어이구, 에러가 나네요. 자, 에러는 이 맨 마지막 줄만 잘 읽으면 됩니다. 자, 파이썬은 좀 직관적이어서 이게 증문즉해가 가능해요. unsupported operand type for 플러스 int하고 string을 더할 수가 없다. 정확히 말하면 int하고 str을 더할 수가 없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죠? 자, 요 에러는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자, 문자열에 정수를 붙이는 게 안 돼요. 그죠? 자, 둘은 타입이 다른 정수 대신 이거의 문자열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읽어본 다음에 뭐 그래서 i 대신 그러니까 숫자 대신에 str이를 쓰라고 라고 하면서 나도 같이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에러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를 str을 붙여주면 스트링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거는 숫자죠. 그죠? 그렇지만 이것은 뭘까요? 문자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에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쵸?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변수를 이제 계속해서 선언을 좀 더 해 나가 보겠습니다. 이 first name 이렇게 이제 쓸 때 요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왜 이런 식으로 써줄까요?
이게 만약에 굉장히 길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눈에 잘 보여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언더바로 쓰거나 아니면은 뒤에 이렇게 대문자로 그 명사들을 이어주거나 아니면 뭐 형용사나 뭐 여하튼 이 형태소들을 이어주거나 하는 표기 방식이 있습니다. 이 앞에 거를 스네이크 방식, 요거를 카멜 방식이라고 합니다. 낙타 등 같다고 해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회사들마다 아니면 이제 본인이 코딩을 하면서 지켜서 쓰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코드를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아주 쉽게 변수와 기본 연산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형에 들어갈 건데요. 같이 해보시죠. 이 자료형은 크게 중요한 게 리스트형과 딕셔너리형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문자나 숫자나 아니면 이제 다른 자료형들을 담는 자료형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A 언더바 리스트에 사과, 감, 배 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걸고 제가 A 언더바 리스트에 0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사과가 나옵니다. 자, 1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감. 자, 2번째는 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리스트형은요, 이 순서가 중요한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0번째는 사과, 1번째는 감, 2번째는 배. 자, 제가 만약 여기다가 수박이라고 쳤습니다. 그러면 3번째는 당연히 수박이 나오겠죠. 그죠? 자, 제가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수박 뒤에다가 붙이고 싶은 거예요. 자, a 언더바 리스트 점 append라고 하고 갑자기 뭐 딸기다 라고 하면 a 언더바 리스트가 뭘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딸기가 추가된 채로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0, 1, 2, 3, 4로 한다면 딸기가 나오겠죠. 그죠? 쉽죠? 이 뒤에만 추가시킬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중간에도 추가를 시킬 수 있고 이 앞에도 추가를 시킬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 우리 줄서기 하는 거하고 아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뒤로 계속 주로 붙게 됩니다. 자, 하나 더 응용을 해보죠. 자, 이번에는 B 언더바 리스트가 들어가는데 철수, 영희 이렇게 나옵니다. 자, A 언더바 리스트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A 언더바 리스트는 사과, 감, 배, 수박이 나오고요. B 언더바 리스트는 철수, 영희가 나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A 언더바 리스트에 점 append해서 B 언더바 리스트를 추가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퀴즈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A 언더바 리스트에 자, 0, 1, 2, 3, 4번째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철수가 나올까요? 자, 해보죠. 짠! 네, 철수 영희가 나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A 언더바 리스트를 한번 찍어볼게요. 자, 사과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4번째에 0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예상 가능하게 철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타고 들어가는 이 구조를 조금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 0, 1, 2, 3, 4의 리스트가 그대로 들어갔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도 사과, 감, 3, 수박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든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나 문자냐.
또는 참거짓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배우긴 할 건데요. 이 true냐 false냐 이렇게 참거짓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2는 3보다 작다. 그러면 true, true, 3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거꾸로 하면 뭐가 나올까요? false가 나오겠죠. 참 거짓. 그죠? 요건 이따가 그 뒤에 그 조건문 할 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계속 해보시죠. 두 번째로 배울 거는 딕셔너리형이에요. 요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자, name은 밥이고, 나이는 뭐 17살이다. 라고 한다면, 이 딕셔너리형은 뭐냐면 키밸류형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a 언더바 딕셔너리의 name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와요. 아까 우리 뭐 0번째, 1번째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쓴다고 해서 저 값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콤마하고 여기서 age를 한 번 더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밥 17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거는 사실 리스트보다 더 쉬워요. 여기다가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A 언더바 딕셔너리에다가 하이트를 이번에 추가해 볼게요. 180 그러면 다시 자 A 언더바 딕셔너리를 프린트를 하면 뭐가 나오냐? name, age 그 다음에 하이트까지 추가된 채로 나옵니다. 또는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A 언더바 딕셔너리의 name을 밥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존으로 바꿀 거예요. 하면 존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이 딕셔너리와 리스트가 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를 다 치긴 어려우니까 요거를 복사해 와서 한번 붙여 넣어보죠. 자, 이 people이라는 리스트에는 0번째에 딕셔너리가 하나 들어있고 첫 번째에 딕셔너리가 또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죠? 자, 제가 해볼게요. people의 0번째는 밥이 포함된 딕셔너리가 나올 겁니다. 그죠? 고로 people의 0번째의 name을 하면 밥이 나오겠죠. 그죠? 또 people의 1번째의 name 하면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요? 예, 캐리가 나올 겁니다. 자, 일단은 people을 그대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people의 0번째의 하이트가 180이다 라고 하면 여기가 이번에는 하이트가 포함된 채로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리스트와 또 이 딕셔너리는 뭐 붙어 다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상호 관계들을 잘 알아두시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함수를 바로 배우겠습니다. 이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수학에서의 함수란 어떤 거였습니까? 항상 무슨 x를 넣으면 이렇게 정해진 값을 돌려주는 거였죠. 그죠? 근데 이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라는 것은 반드시 값을 돌려주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일단 이 친구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요. 함수 이렇게 씁니다. def, definition의 약자입니다. def sum a, b라고 하고 return a 플러스 b라고 한다면 자, 프린트 자, 이렇게 할까요?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sum 2,3의 값을 담아서 리절트를 출력시키자. 그럼 뭐가 나올까요? 리절트가 5가 나오겠죠, 그죠? 왜? sum 2,3은 2가 여기 들어가고 3이 여기 들어가서 이게 5가 돼서 얘가 전체적으로 5가 되고 리절트가 5니까 찍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기서 프린트 만약에 hello world 라고 하면 어떻게 찍힐까요? 여기에 어떻게 찍힐까요? hello world가 찍히고 5가 찍히겠죠? 그죠? 이렇게 hello world가 찍히고 5가 찍히겠죠? 자, 퀴즈 하나 또 나갑니다. 만약에 리턴 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찍힐까요? 자, 해볼게요. 첫 번째는 hello world라고 찍힙니다. 그죠? 왜? sum 2, 3을 넣으면 a는 2, b는 3이 돼서 일단 실행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아무것도 반환이 안 됐기 때문에 논이 되고 그게 리절트에 들어가서 리절트가 도로 논이라고 나오는 거죠. 자,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살짝 지나간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파이썬에서는요, 이렇게 보세요. sum a, b 다시 살려볼게요. return a 플러스 b 살려보겠습니다. 자, print hello world 2 이렇게 해볼게요. 엔터 치면 자동으로 일로 가시죠. 왜 그럴까요? 이 파이썬에서는요, 이 함수의 내용물을 들여쓰기로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여쓰기가 한 번만 들여쓰기 된 친구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줄에 있는 친구들이겠죠. 이 줄에 있는 친구들은 내 내용물이야 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 내용물도 아니거니와 실행도 안 됩니다. 네. unexpected indent. indent라는 건 이제 이 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걸 요렇게 해도 리턴 문이 실행이 안 되겠죠. 그죠? 여튼 함수의 내용이라면 함수보다 한 번 이렇게 탭이 된 상태로 정의되어야 한다.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함수를 조금 변형시켜 볼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뭐 이렇게 해가지고 return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하고 리절트는 sum 1, 2, 3 프린트 리절트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 나오겠죠. 그쵸?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조건문을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조건문은 이런 겁니다. 자, is adult인지 아닌지 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함수의 내용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age가 18보다 크다면 뭘 해라? return 나는 성인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else 아니라면 뭘 하냐? 나는 청소년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리절트 다시 해볼게요. 자, is adult, age는 28이다. 그러면 프린트에서 리절트 하면 나는 성인이에요가 출력되겠죠. 그죠? 쉽죠? 네. 12라고 하면 나는 청소년이에요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또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age가 뭐 18보다 클 때는 성인이고 또
자, 이렇게 해볼까요? 만약에 엘리프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청년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12보다 크면 청년이에요가 나오고, 그거보다 작으면 청소년이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위에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18보다 크면 나는 성인, 12보다 크면 나는 청년. 그것도 아니면 청소년이 나옵니다. 12는 일단 청소년이 나올 거고요. 그러나 13은 청년이에요가 나오겠죠, 그죠? 자, 17, 18까지도 계속 청년이에요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19가 되는 순간 나는 성인이에요가 나오겠죠, 그죠? 네. 사실 뭐 elif를 쓰실 일이 많이 없을 거고요. 당분간은 if else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은 뭐 편하게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자, 이런 문법들은요, 참고로 여기를 이렇게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if, else 여기를 복사해서 쓰시면 되니까 복사해서 쓰는 것에 크게 조금 반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복사를 안 하면 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 elif 한번 더 쓸게요. elif age가 10살이라면 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줍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는 우리가 변수에다가 뭐 값을 넣을 때 이미 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살이에요. 이렇게 는 이렇게 써줍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 되신 건데요. 이 마지막 이 반복문이 조금 이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보시죠. 자, a 언더바 리스트라는 넘버스라는 리스트를 제가 만들게요. 넘버스 0, 1, 2, 3, 4, 5, 6, 7, 8, 9. 네. 자, 여기서 넘버스에 있는 숫자들을 다 한 번씩 출력할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나요? 넘버스의 0번째, 1번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반복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for의 number in numbers. 자, 넘버스에 있는 애들을 하나씩 꺼내서 넘버에다가 넣자. 그 다음에 내가 그 넘버를 여기서 써먹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프린트 넘버라고 한다면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왜? 한 바퀴 돌았을 땐 0을 넣고 그 다음 1, 그 다음 2, 그 다음 3 이런 식으로 쭉 넣은 겁니다. 이 반복문은요, 반드시 리스트하고 같이 다녀요. 왜냐하면 반복문의 정의 자체가 파이썬에서는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서 쓴다 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조금 응용해 볼까요? 이것의 합을 구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리절트는 0인데 자, 리절트에다가 리절트 더하기 넘버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리절트가 처음에 0이었어요. 그죠? 0 더하기 0이겠죠. 그죠? 0이겠죠. 그죠? 자, 두 번째 바퀴 돕니다. 또 0이고 넘버는 이번에는 1이겠죠. 그죠? 자, 1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리절트가 1이게 됐죠. 그죠? 1과 또 2를 더하고 3이 되고 3과 3을 더하고 7이 되고 7과 5를 더하고 12가 되고 그죠? 이렇게 리절트를 원래 있던 리절트에다가 넘버를 더해서 그걸 새 리절트에다 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4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34, 56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값은 잘 계산이 되겠죠. 자, 한 번 더 예제를 공부를 해볼게요. 요거를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people. 자, 살펴보면 people의 0번째는 밥이 들어있고요. 1번째는 캐리, 2번째는 존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person in people. 참고로 이거는 꼭 무슨 단수형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P라고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P를 이제 쓸 건데, 자, print P 하면은 첫 번째는 밥, 그 다음 두 번째 캐리, 그 다음 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제가 만약에 이 P의 name을 한다면 밥, 캐리, 존이라고 나오겠죠. 그죠? 자, age를 한다면 20, 38, 7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반복문과 이 조건문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반복문은 도는 와중에 P의 age가 20보다 작다면 프린트 출력해라. 뭐를? P의 name을. 다시 말해서 이 people를 돌면서 20보다 작은 애가 누군지 찾으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존만 나옵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25라고 한다면 밥도 나오고 존도 나오겠죠. 자, 이렇게 반복문 안에 조건문이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패턴이니까요. 항상 알아두시면 아주 편리하겠습니다.